네, 인권센터의 김갑송 국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와요 아직? 조금 조금씩 오더라고요. 오고 있어요. 네, 아주 조금씩. 그러니까 아주 알갱이가 작은 이게 약간 눈하고 아니 비하고 섞이려나 보다. 여기는 그래요. 네. 여기는 쌓이지는 않아요. 안 쌓이지 않죠. 여기는 그래도 좀 눈이 그렇게 많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여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위에 많이 왔다. 1피트까지 내린다고 하니까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옛날 비슷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 나왔으니까 그 서름이 비자 합법화 법안이 재상정이 됐습니다. 연방의회에. 또 올해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새벽 기도를 해야 올해도 되나? 너무 기대는 갖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여튼 문을 두드린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 작년에 상정이 됐던 법안이에요. 거의 변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라고. 영주권 등록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미국에 거주를 했으면 무조건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건데 지금은 그 연도가 1972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1972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무조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때 얼마나 오신 오래 분들은 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됐거나 그렇겠죠. 뭐 돌아가셨거나 그렇기 때문에 72년이면 너무했다. 네. 근데 그게 1986년도에 이제 1972년으로 정한 건데 그러고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이걸 업데이트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보통 한 평균 20년 정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하여튼 지난 40여 년 동안은 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이 연방 의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법안은 72년까지만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져 못 있겠네요. 박아져 있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네. 7년마다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7년 이상 미국에 그리고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이 법이 제정이 되면 2016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7년 이상을 거주하신 네.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또 2017년 1월 1일 전부터 그렇게. 그렇게 만들자는 건데 이 법이 만약에 제정이 되면 830만 명의 서른 미비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야, 지금 진짜. 1,100만 명이거든요. 서른 미비자가 공식 통계가. 그 중에서 830만 명이 이제 취득할 수 있는데 뭐 어렵죠. 통과가. 그러니까요. 왜냐, 하원도 이제 이런 이민 정책 개정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더 많고 다수고. 상원도 민주당이 더 많긴 하지만 숫자가 비슷비슷하고 그래서 어렵지만 하여튼 뭐 계속 해야죠. 문을 두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법안이 상정이 된 거고요. 근데 재미있는 통계들이 좀 있는데 그 포워드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단체냐면 다른 이민자 권익 단체들하고 좀 다르게 네. 이거는 대기업들이 만든 단체예요. 미국의 특히 하이텍 이 IT 대기업들은 네. 이민법 개정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저기 직원 때문에. 그렇죠. 미국 내에서 직원을 다 충원을 못하기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H1B 비자를 좀 줘가면서라도 몇만 명씩 때문에. 저기 조문교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긴데요. 예. 1년에 진짜 몇만 명씩 신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이민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통계를 좀 발표를 했는데 이 법안 상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지를 한다면서 이 830만 명이 이제 저기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무려 730만 명이 미국에서 평균 19년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20년 가까이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서류 미비자로. 거의 한 8, 90%가.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한 270만 명 정도는 우리가 이제 이른바 드리머라고 부르는 청년들. 청년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 손잡고 와서 서류 미비자가 된 친구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이 왜 그냥 서류 미비자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미국인 가정에도 도움이 되느냐?
이 믹스드 패밀리라고 저희들이 부르거든요. 서른미비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는 가정들. 특히나 이제 자녀들이 시민권자인 경우 보통은 여기서 태어나면 많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서른미비자들 이 법에 의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서른미비자들에게 총 250만 명의 시민권자 자녀가 있어요. 이야, 그래요? 예. 그다음에 또 배우자만 따져도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가 또 110만 명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 미립국을 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도 영주권 신청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네. 예, 맞아. 미국에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서른 미비자가 된 사람들은 배우자가 시민권자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110만 명? 110만 이 시민 배우자가 시민권자여도 이분들은 못하는 서류 거예요. 미비자간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다음에 이제 이 포워드에서 발표한 것 중에 그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이 서류 미비자들이 이미 지금 현재 미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이 혜택을 주고 있다 미국 사회에. 그래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네, 한 사실. 630만 명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예. 연간 760억 달러를 세금을 내고 있고 이야. 그래서 만약 이 법이 제정되면은 그 350억 달러 정도 추가 세금이 거치게 될 거고 그치. 이런 경제적 이유들을 들어서 이제 이 법이 꼭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지금 드림 법안이 상정돼 있다고. 그건 한 190만 명 정도의 서른미비 청년들이 이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고 그렇죠. 이 법안은 그 190만 명을 포함해서 또 전체 830만 명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830만 해주는 명. 법안이 이제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열심히 로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할 텐데요. 네. 우리 많은 한인분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결과가 없는데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예. 이걸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커센터가 음. 거의 뭐 20년 넘게 이 일을 했는데 첫 10년은 법안 상정조차 안 됐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민주당도 당론이 서른미비자한테 반대였구나. 그 영주권 주는 거를 찬성하지 않았어요. 일부 의원들만 찬성했죠.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주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네. 여기 뉴욕의 한 한인 집에서 이제 지지 모임을 했는데 제가 그 기자로 가서 물어봤어요. 서른미비자 합법화에 대해서 그때 대답을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illegal is illegal. 일리걸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게 이제 뭐 거의 십몇 년 전인데. 근데 그때는 그랬지. 그때 이후에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대통령 출마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서른미비자에게 영주권 줘야 된다라는 걸 바뀌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당론으로 서른미비자에게 영주권 줘야 된다고 딱 밝힌 거는 아직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는구나. 네. 이게 근데 그레이스 메이 그게- 의원이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이번에도 아마 법안에 분명히 공동 발의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조금씩 변하잖아. 결국 그렇죠. 민주당 전체는 당론이 그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또 문을 두들기면 그러면 결국에는 될 이뤄낼 수 거예요.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반드시 될 겁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민커센터가 지금 난민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뉴욕시에 와 있는 남미 뉴욕시 의회에서 최근에 네. 120만 불 예산을 책정해서 27개 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서 네. 난민들 돕는 활동을 하게 하고 있는데 민커센터가 유일하게 한인 단체로는 거기 뽑혔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3만 달러 지원을 받아서 네. 난민들을 위한 식품 지원 서비스 식품. 그거를 하고 있는데 동시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 난민들 이제 국경 넘어오는 난민들이 즉각적인 이 난민 신청을 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 멕시코에 살라는 거죠. 네. 예, 예, 못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죠. 예,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타이틀 42라고 생긴 거예요. 굉장히 반이민적인 그런 그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즉각적인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그냥 바로 되돌려보내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난민 신청이라는 거는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치인데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난민법이라면 물론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조금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너무 많이 그렇죠. 팬데믹 이후에 더 많아졌고 그쵸. 그나마 이제 팬데믹 때는 조금 익스큐즈가 됐었는데 이제 얼추 끝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연장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반대 운동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저희들이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게 이제 대부분 유색 인종들이고 이제 그 대부분 라틴계잖아요. 그렇죠. 흑인들도 꽤 있고. 근데 우리 한인들도 과거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한국 IMF 때 한국 분들은 주로 캐나다 국경을 건너서 넘어왔죠. 아, 그랬어요. 수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수만 명이. 그래가지고 그때 뭐 심지어는 포도밭을 건너서 왔으면 포도밭 동호회를 만들고 딸기밭을 진짜? 건너서 왔으면 딸기밭 동호회를 만들 정도로 동호회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왜냐면 한국에서 그때 경제가 파탄이 돼서 그렇지. 도저히 이민을 살 많이 수가-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렇게 망명을 대부분 또 많이 하셨구나. 아니요. 근데 그분들은 한국은 네. 이 중남미와는 달리 난민 신청을 하기 힘들죠. 그렇죠. 아무리 IMF가 터졌어도. 근데 어쨌든 저희들도 그냥 들어오셨구나. 국경을 그렇게 넘어서. 난민과 비슷하게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미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해서 영주권 취득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난민과 같은 처지로 미국에 와서 살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우리들의 그런 경험도 생각을 해서 이 라틴계인 난민들을 절대 외면하지 말고 우리 같은 이민자 커뮤니티 일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지원하고 네. 힘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오히려 한국 한인 사회 내에서 그런 그 서류 미비자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더 어떻게 가혹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예, 옛날은 굉장히 심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 사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홈리스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가 그리고 되듯이 한인사에서 사실 한 다리만 건너면은 서류미 비자가 있어요. 그 그래요. 정도로 많기 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민권센터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거고 앞으로도 그래서 더 하실 것이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서 얘기 마무리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